안녕하세요, 잠수맨입니다. 더 오랜 시간 다이빙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나이트록스 다이빙입니다. 그런데 나이트록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오류를 지적해주신 인스9371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채널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후 인스 선생님이 지적하신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나이트록스에 대한 오류와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록스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느끼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가장 큰 장점은 무감압 한계 시간의 연장에 있습니다. 연속 다이빙을 하면 2차 다이빙부터는 잠수 시간이 매우 짧아지는데요. 공기가 충분히 남아있지만 무감압 잠수 시간을 지키려다 상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게 되면 연속 다이빙을 하면서도 넉넉한 잠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18m 수심의 무감압 한계 시간은 56분이지만 나이트록스 32%의 경우에는 95분, 36%의 경우에는 125분입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할 때는 사용할 공기통 내용물을 직접 분석기로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른 공기통과 섞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위한 스쿠버 장비들은 산소 농도 40% 이하라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트록스의 단점이라면 산소 노출에 대한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산소 부분압 1.4 ATA의 경우 1회 다이빙은 최대 150분, 1일에 180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트록스 다이빙 시 대략 30m의 수심을 넘으면 산소 중독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포인트 선정 시 가능하다면 수심이 깊은 측벽 다이빙을 피하고 바닥 수심이 30m 전후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세부 다이빙에서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했습니다. 덕분에 더 오랜 시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수천 마리의 솔종개떼를 보기도 했고요. 정말 장관이지 않나요? 솔종개는 독이 없는 어린 개체는 괜찮지만 성체는 맹독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이빙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귀여운 솔종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날 다이빙 후반부에는 오징어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다이빙을 하면서 오징어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대략 7, 8마리가 함께 유영하는 게 마치 UFO 같기도 하더라고요. 몹시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려고 할 무렵 머리 위로 멸치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숫자였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 떠도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이 노플라이 타임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비행 금지 시간은 조직에서 질소가 충분히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나이트록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질소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쌓인 질소는 고정된 반감기를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빙 후 비행기 탑승 시간은 변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무감압 한계 시간을 늘려줄 뿐 가스 마취를 줄여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잘 파악해서 다이빙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트록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이빙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살짝 더 넣은 혼합기체로 다이빙을 하는 과정은 앞서 말한 장점과 더불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